오늘도 유난히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쏟아지는 업무와 끝없는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벌써 자는 건지 안방 문틈 사이로 미세한 불빛만 가느다랗게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양말을 벗으려던 그때였습니다. 하얀 시트 위, 제 베개 바로 옆에 아주 가느다란 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으로 그것을 집어 올린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닌 아주 길고 매끄러운 갈색 머리카락 한 올이었습니다. 제 머리는 어깨에도 닿지 않는 짧은 단발의 진한 흑발입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 끝에 걸린 이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올 법한 길이의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갈색이었습니다. 명백히 타인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 집, 우리 안방, 우리가 함께 잠드는 이 침대 위에 왜 이런 게 있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왜 불도 안 켜고 그러고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머리카락을 남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진우 씨, 이거 뭐야? 남편의 눈동자가 아주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머리카락을 빼서 바닥에 버렸습니다. 뭐긴 뭐야, 당신 거겠지. 요즘 예민하더니 별걸 다 신경 쓰네. 지하철에서 묻어왔나 보지. 잠이나 자자.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감각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공기, 이 온도,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기까지. 이 침대 위에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확신이 제 심장을 차갑게 얼려버린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일상은 의심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코를 골며 잤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작은 소품들까지 제 감각의 검열대 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화장대였습니다. 저는 화장품 로고가 정면을 향하게 정렬해 두는 습관이 있는데 수분 크림통의 각도가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누군가 손가락으로 푹 찍어 바른 듯한 선명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스패츌러를 사용하는데 말이죠. 누군가 제 화장품을 자기 것처럼 쓴 게 분명했습니다. 욕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가 쓰지 않는 달콤하고 관능적인 장미 향수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배수구 근처 타일에는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세수만 하고 서둘러 나갔는데 이 물기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어젯밤 제가 씻은 이후로 아무도 쓰지 않았어야 할 욕실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침대 시트였습니다. 출근 전 분명히 베이지색 체크무늬 시트를 깔아두었는데 지금은 세탁기 속에 있어야 할 하얀 무지 시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묻자 그는 신문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꿉꿉한 것 같아서 바꿨어. 청소 좀 한 거니까 예민하게 굴지 마.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집 곳곳에 배어있는 낯선 여자의 흔적을요. 그녀는 유령처럼 제 집을 배회하며 제 물건을 만지고 제 침대에 누워 웃었을 것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공간을 침범한 누군가가 있고
남편이 그 공범이라는 확신이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관리사무소 모니터 앞에 앉은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확인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며칠 전 제가 출근했던 오전 시간대의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다 멈췄습니다. 오전 11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남자는 분명 제 남편 진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긴 갈색 머리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익숙한 동작으로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남편과 함께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나온 건 그로부터 3시간 뒤였습니다. 여자는 현관을 나서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웃었고 남편은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다정한 손길로 말이죠. 그날 이후 남편의 변화는 대담해졌습니다. 퇴근은 매일 자정을 넘겼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면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곧장 욕실로 직행해 몸을 씻어냈습니다. 마치 다른 여자의 흔적을 급히 지우려는 사람처럼요. 휴대폰은 늘 화면이 바닥으로 향하게 뒤집어 두었고 제가 근처만 가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폰을 낚아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얼굴로 낮에는 그 여자와 웃고 밤에는 내 옆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는 걸까?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집념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집 밖의 추잡한 연극이 아니라 내 집 안에서 벌어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것. 저는 조용히 가방 속에서 예비 열쇠를 챙기며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들이 내 침대 위에서 남긴 거짓들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차가운 물을 들이켜며 감정을 다잡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높은 톤의 여자 웃음소리였습니다. 하하, 진짜? 자기는 너무 웃겨. 손이 덜덜 떨려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자꾸만 헛돌았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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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마지막 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는 짧은 찰나 제 인생의 평화가 완전히 박살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낯선 여자가 제 분홍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앉아 있었고 남편 진우는 그녀에게 과일을 입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갈라진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잠옷을 입고 있던 그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긴 갈색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오붓한 시간을 방해한 불청객이라도 되는 양 그녀는 여유롭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분이 와이프분이세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 진우는 제 눈을 피하며 어버버거릴 뿐이었죠. 당신, 이게 그러니까 설명할게. 잠깐만 진정하고. 남편의 비굴한 변명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그 여자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거실을 마치 자기 집인 양 휘젓고 다니며 식탁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우 씨가 와이프는 눈치가 없어서 절대 모를 거라고 했는데 역시 머리카락 한 올까진 신경 못 썼나 봐요. 여자는 비웃듯이 웃으며 제 안방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 당당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 눈치를 보며 여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너 그만해. 일단 나가 있어. 하지만 여자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왜 나가요? 어차피 들킨 거 확실히 말하는 게 낫지 않나? 우리 숨바꼭질하는 것도 이제 지겹잖아요. 안 그래요, 형님? 형님이라니. 그 뻔뻔한 단어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제 잠옷을 입고 제 소파에 앉아 제 남편의 수발을 받던 여자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여자의 길을 더 살려주었죠.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여자의 눈빛을 보며 저는 이들이 단순히 순간의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식탁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손톱을 매만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난 지 벌써 1년이에요. 믿기지 않죠? 1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이 야근을 하고 출장을 가고 피곤에 지쳐 잠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며 보약을 다리고 정성껏 저녁을 차리던 그 모든 순간이 조롱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 집에서 만나는 게 제일 재밌다고. 당신이 꾸며놓은 이 공간에서 당신 물건을 쓰면서 당신 남편이랑 있는 거, 그게 생각보다 짜릿하거든요. 여자의 고백은 잔인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말 좀 해봐. 아니라고 말해봐. 제 절규에도 남편은 그저 짧게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렇게 됐어. 그 짧고 무책임한 사과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여자는 한술 더 떠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이 크림 향 좋던데. 내가 좀 썼어요. 아, 침대 시트 바꾼 것도 나예요. 우리가 좀 격하게 놀아서 흔적이 남았길래.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기억 속 소중했던 집안의 풍경들을 오염시켰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제 눈을 속이며 이 집을 자신들의 놀이터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남편의 무능함과 여자의 악랄함이 뒤섞인 현장에서 저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일상을 비웃으며 그 파편 위에서 쾌락을 즐겼던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울기에는 저들의 뻔뻔함이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내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수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지방 출장을 가거나 친정 부모님 댁에 가는 날이면 기다렸다는 듯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자기가 고른 이 침대 시트, 감촉이 참 좋더라. 여기서 진우 씨랑 있으면 당신이 언제 올지 몰라 가슴이 뛰는데 그게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여자는 제 옷장을 뒤져 제가 아끼던 옷까지 몸에 대보며 깔깔거렸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들킬까봐 조심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하며 그 여우사냥 같은 행위에 동조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집은 신성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도덕함을 극대화해줄 무대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성껏 가꾼 화초 옆에서 여자와 와인을 마셨고 우리가 함께 고른 식탁 위에서
다음 데이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들킬까봐 긴장되는 게 재밌어서. 남편이 내뱉은 그 역겨운 한마디는 제가 쌓아온 7년의 결혼 생활을 단숨에 쓰레기 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스릴을 위해 제 인생이 소모되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자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맑아졌습니다. 저들이 즐겼던 그 스릴이 얼마나 가혹한 대가로 돌아오는지 이제는 제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당장 저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완벽한 파멸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철저하게 가면을 썼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의 얼굴에 오물을 끼얹고 싶었지만 완벽한 승리를 위해 일상으로 복귀한 척 연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체념한 줄 알았는지 오히려 더 대담해졌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보한 수개월치의 CCTV 영상 파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여자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장면, 남편과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며 복도를 지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한 남편의 차 블랙박스 칩을 몰래 교체하여 그 안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적나라한 대화와 미래 장소들을 모두 녹취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남편의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갔던 날 우리 집 근처 마트에서 여자와 함께 장을 본 내역,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결제된 영수증들을 낱낱이 찾아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제 명의로 된 비상금 통장에서도 돈을 빼내 여자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더군요.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을 백업하여 여자가 보낸 음란한 메시지와 우리 집 안방에서 찍은 사진들을 모두 클라우드로 옮겼습니다. 모든 자료가 정리된 USB를 손에 쥐었을 때 비로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내 집에서 즐겼던 그 잔인한 유희의 대가를 이제 청구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추악한 연극의 막을 내릴 무대만 남았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집에서 정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줄 알고 들뜬 표정으로 흔쾌히 수락했죠. 양가 부모님이 거실에 모여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TV 앞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주목해 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리둥절해하는 부모님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저는 미리 준비한 USB를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재생된 것은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남편과 낯선 여자가 껴안은 채 비밀번호를 누르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아버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제가 없는 집에서 두 사람이 제 옷을 입고 와인을 마시는 모습, 그리고 남편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적나라한 대화들이 차례로 터져 나왔습니다. 와이프는 바보라 절대 몰라.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지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침대에서 내 집에서 즐겼던 그 스릴의 대가야. 이제 모두가 알게 됐네. 친정 어머니의 통곡 섞인 비명과
시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저는 그 아수라장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7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경쾌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었습니다. 폭로의 파장은 상상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남편의 뺨을 내리쳤고 시어머니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다니는 회사의 게시판, 그리고 여자의 가족들에게도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익명으로 발송했습니다. 불륜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평소 반듯한 이미지로 신망이 두터웠던 남편은 회사 내에서 순식간에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불미스러운 사생활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과 함께 사실상 퇴사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회적 지위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녀는 파혼을 당했고 직장 내에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저들이 그토록 즐기던 스릴의 대가는 그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때는 다정했던 그 손이 이제는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 제 문틀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내 공간을 더럽혔던 시간만큼 저는 더 철저하게 그들을 제 인생에서 지워나갔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은 남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남편은 폐인이 된 모습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는 세련된 수트가 잘 어울리던 어깨는 형편없이 굽어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당신 없으면 나 정말 죽어. 그 비굴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나를 잃을까봐 두려운 걸까? 아니면 무너져버린 자신의 안락한 삶이 아까운 걸까?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든 살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당신이 내 침대 위에서 그 여자랑 웃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나라는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 남편은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저 잠깐의 유의였다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다고 말이죠. 저는 실수하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랑? 당신 인생은 그 머리카락 한 올처럼 가늘고 비겁한 거짓말뿐이었어. 내 집에서 내 물건을 쓰며 나를 비웃던 당신의 그 역겨운 스릴을 평생 안고 살아봐. 저는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 관한 서류들도 함께였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제가 확보한 증거들 앞에서는 서명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짐을 싸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전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들이 지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만의 공간이었던 그 집을 미련 없이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햇살이 아주 잘 드는 새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낯선 향수 냄새에 코를 찌푸릴 일도, 화장대 위에 놓인 화장품의 각도가 틀어졌는지 신경을 곤두세울 일도 없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아침, 바스락거리는 깨끗한 화이트 침구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눈을 떴습니다. 예전처럼 불안감에 짓눌려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요한 평온함 속에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문득 고개를 돌려 베개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이 소리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비춰본 그 머리카락은 어깨를 살짝 덮는 길이의 진한 흑발이었습니다. 염색 한 번 하지 않은 건강하고 정직한 저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갈색도 아니었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입가에 아주 깊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그 머리카락을 창밖으로 가볍게 튕겨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직 저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그 어떤 거짓된 흔적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젠 아무도 이 침대에 거짓말을 남기지 않겠지. 방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만이 공기 중에 부드럽게 감돌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깊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제가 더 이상 타인의 기만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증거이자 훈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진실이 사라진 빈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는 이제 타인의 흔적이 아닌 오로지 저만의 선명한 색깔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생애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자유로운 진짜 나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때로 가혹하지만 그 진실을 통과한 뒤에야 우리는 진짜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타인의 흔적이 아닌 오직 여러분만의 평온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